로빈요. 2023년 K리그가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제가 유난히도 기대가 많이 되는 시즌이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즌 K리그 열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자, 2월 25일과 26일 이틀간 펼쳐진 하나 원큐 K리그 1 2023 개막 라운드에서 K리그 1 역대 개막 라운드 최다 관중인 10만 1632명을 기록했다. 이게 이제 2013년 승강제 이후 K리그 1 기준으로 집계된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 K리그 1 개막 라운드 최다 관중 탑5를 찾아봤더니 1위가 2023 시즌, 2위가 17 시즌 98,000명, 3위가 15시즌 84,000명. 오, 그러면 17시즌에는 뭐가 있었길래 관중이 저렇게 많았지 하고 찾아봤어요. 보니까 전북이 5번째 우승을 차지한 시즌이었고 MVP에 지금 독일에 있는 이재성, 영플레이어 상에는 김민재 선수가 이름을 올렸었네요. 득점왕에는 수원의 조나탄, 2위가 포항 양동현, 3위가 서울 대안, 4위가 상무 주민규였네요. 도움왕은 포항 시절 손준호가 받았었네요. 이 시즌에 도움왕 받고 다음 시즌에 전북 간 거죠. 베스트 11은 이렇게 제주의 오반석 선수도 눈에 띄네. 그죠? 자, 아무튼 이재성도 있고 김민재도 있고 손준호도 있었던 이 시즌을 이번 2023 시즌이 꺾었단 소리예요. 심지어 2018 시즌 이후부터는 유료 관중만 집계를 하기 때문에 바로 전 시즌인 17 시즌을 이기기가 더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긴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 포항 스틸리아드에 온 해병대 관중들은 집계를 안 한 거야. 이 해병대 관중 있죠? 예전엔 집계를 했다는 뜻이고 해병대 형들 무료 관중 맞겠지?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형들이 인데 무료로 보여줘도 아깝지 않은데, 그쵸? 와, 근데 경기 보는데 해병대 형들 막 응원 안 그래도 큰데 갑자기 더 커져. 뭐야, 포항에 누구 스타 선수 들어오나? 치어리더 가까이 온 거였어. 쌉인정. 주최 안 되지. 해병대 관중 돈 내고 들어가요? 무료 해주면 안 되나? 자, 그럼 오프라인에서는 흥했고 온라인에서도 흥한가 봤더니 유튜브에 올라온 울산 전북 하이라이트 조회수가 17만이 넘었어요. 오, K리그를 떠나서 축구 컨텐츠 유튜브가 17만이 나왔다? 정말 잘 나온 거죠. 자, 그럼 K리그가 올해 왜 이렇게까지 흥행을 했을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직전에 월드컵 영향이 있었죠. 이 월드컵이 주는 영향에도 이제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우선은 조규성이라는 인기 스타가 나왔고 우리나라가 정말 드라마를 쓰면서 16강에 진출한 것도 정말 컸죠.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컸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마지막 포르투갈 3차전 경기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남겼나? 아니면 경기 끝나고 남겼나? 어떻게 남겼냐면은 내가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16강을 응원하는 이유는 비교적 단순했다. 축구 유튜버라는 자부심, 그리고 K리그 흥행.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말 그대로 국가대표잖아요. 이 선수들한테 어떤 커리어, 국민들에게 감동, 정말 많은 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K리그 수준이 걸려있다고 늘 생각해왔어. 이 선수들이 잘하면, 성적을 내면 나머지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응원하는 팬들, 나머지 관중들, 구단들 전체 K리그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고 발전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성적을 못 내면 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좀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었겠지만 선수들한테 열심히 뛰는 거 이상 국가대표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뛰어주길 바랬어. 월드컵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이 동기부여는 누구나 있고 열심히는 누구나 한다. 그럼에도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동기부여라는 표현 이상의 뭔가가 말로는 쉽지만 참 어렵죠. 근데 우리나라 이번 월드컵에서 어땠어요? 첫 경기 우루과이전에서 비겼지만 우리나라 선수들 뛰는 거 보고 와, 조금 이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오늘 이 모습이라면 16강에 못 간다고 해도 나는 적어도 아쉬울 것 같지 않다라고 했던 이유가 저는 이거였습니다. 진짜 미친듯이 이겨야겠다는 마음으로 뛰었죠. 제가 러시아 월드컵 때는 첫 경기 보고 정확히 반대되는 감정이었었거든요. 얘기가 좀 길었는데 물론 이제 해외파들도 많았지만 월드컵의 16강이라는 성적이 이번 역대급 K리그 흥행에 정말 큰 몫을 했다. K리그 선수들, 즉 대한민국 수준이 유럽, 남미 축구 선진 국가들한테 적어도 크게 밀리지 않다라는 걸 보여줬고 우리가 그걸 본 게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K리그도 가서 이제 보러 가서 응원할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국가대표 선수들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최고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원래는 네이버와 아프리카 등에서 무료로 볼 수 있었던 K리그를 작년에 쿠팡플레이가 독점 중계권을 따내면서 유료화를 본격 선언했어요. 이에 네티즌들 반응은 대체적으로 좋지 않았죠. 아니, K리그 무료여도
유료여도 사람들 안 보는데 유료면 보겠냐? 그쵸? 저도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인기가 더 떨어지진 않을까 했는데 올 시즌 개막전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거는 대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쿠팡 플레이가 뭘 했냐? 유료화를 시키고 어떤 것들을 잘했냐? 우선 이번 울산과 전북 개막전에서 요즘의 제일 핫한 다나카상을 섭외해서 캐스터 배성재, 해설 한준희 위원님과 함께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프리뷰를 진행을 했어요. 막 토크도 하고 드립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나카 양쪽 서포터즈하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여자 팬 인터뷰한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남자 팬 막 으악 막 울산 가자 막 위통 까고 막 선글라스 썼으면은 같은 남자가 보기에 눈살이 찌푸려졌을 것 같아요. 그죠? 농담이고 쿠팡에서 정말 준비를 많이 했고 또 잘했고 결과도 중요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경기 중계 화면 퀄리티도 이게 쿠팡에서 여분의 카메라를 지원을 해준 건지 울산 전북 경기 중계 퀄리티 카메라 퀄리티가 정말 훌륭했어요. 근데 제주 수원FC 경기는 카메라가 좀 아쉽더라고. 거의 대학 축구 중계보다도 못했어요. 거의 뭐 가운데서 이렇게 그냥 원캠으로 이렇게 찍은 것 같아 보였는데 제주 경기장 중계가 원래 이랬나? 여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면 포항 대구 경기 중계도 제가 봤는데 이쪽도 너무 좋았거든요. 막 현장음 너무 잘 담겨서 다이나믹했고 카메라 각도나 이제 잡아주는 거 너무 좋았어요. 경기장마다 이제 차이가 좀 있나 봐요. 분명 개선이 필요한 구단이 있을 거예요. 사정이 있겠죠. 누구나 다 좋은 카메라, 더 많은 카메라 쓰고 싶겠지. 그래도 한 번 더 체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봐야 이제 의미가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개막전 매치업 스토리들이 또 역대급이었습니다. 우선 현대가 더비, 울산 대 전북. 현대가 더비야 원래도 뜨겁지만 여기에 좀 추가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선 홍명보 감독과 아마노준의 이적 사건. 내가 본 최악의 일본인이다. 아니다. 울산이 나와 협상을 계속 뒤로 미뤘다. 그래서 이제 아마노준이 개막전에 뛸 거냐 안 뛸 거냐 이게 최대 관심사였는데 김상식 감독이 믿고 아마노준을 내보냈고 아마노준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이를 악물고 뛰더라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또 아마노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울산이 아마노준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똑같이 일본인 플레이메이커 아타루를 데려왔거든요. 잘해. 전형적인 클래식 일본인 플레이메이커인데 패스와 센스는 아마노준 이상이 아닌가 싶었을 정도로 너무 잘하던데 울산 키패스 다 넣어주고 K리그 데뷔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인상 깊게 봤어요. 아마노준은 또 이 선수 상대로 얼마나 보여주고 싶었겠어. 울산 나를 잡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라. 내가 새로운 아타루보다 잘한다. 선수라면 이런 승부욕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죠. 와 근데 아타루 기대해보겠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동준의 이적도 있었죠. 이동준이 독일에서 국내로 리턴할 때 힘들 때 손 내민 구단이 전북이었다. 아 이거는 울산 팬들이 듣기에는 이제 다소 감정이 섞인 어투로 이제 들릴 수 있는 인터뷰였어요. 이에 울산 팬들은 그럼 왜 울산이 힘들 땐 독일로 떠나셨나요? 뭐 이런 이제 해프닝도 이제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결과는 울산이 홈에서 2대1로 전북을 잡아냈죠. 경기까지 재밌었어. 하이라이트라도 꼭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도 컸죠. 제주 대 수원FC. 지난 시즌 남길 감독과 윤빛가람의 불화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번 시즌 윤빛가람이 남길 감독을 떠나 수원FC로 이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일 남길 감독이 인터뷰를 합니다.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경기를 많이 내보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함을 느낀다. 그에 윤빛가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난 스스로 클럽하우스를 뛰쳐나간 게 아니다. 훈련을 안 시켜줘서 못한 거다. 사과를 하셨는데 그때는 왜 그러시지 못했을까? 이건 싸운 거죠. 불화설이 사실이었고 이 둘이 개막전에서 상대로 만났어요. 결과는 0대0 무승부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꿀잼 더비가 하나 있었는데 대전과 광원의 볼보이 더비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2년 전에 2021 시즌에 강원과 대전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대전의 공으로 볼이 아웃이 됐는데 강원의 볼보이가 의도적으로 대전에게 볼을 넘겨주지 않고 시간을 끈 거죠. 대전 급해 죽겠는데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야. 경기 내내 한 3번은 넘게 그런 거야. 그래서 대전이 거기에 말리고 결국 승부를 못 뒤집고 대전은 승격 실패, 강원은 잔류 성공 이렇게 됐어. 이에 이제 강원은 3천만 원 벌금을 냈고 대전도 뭐 거기에 막 페트병 던지고 해서 200만 원이라는 이제 제재금을 낸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걸 대전이 1년을 기다려서 승격을 이뤄냈고 이번에 강원과 개막전에서 다시 만난 거였어요. 결과는 대전이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정의는 승리하나? 이번 시즌 대전과 강원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K리그를 잘 모르시는 형들 혹은 아는데 좀 더 재밌게 즐기고 싶은 형들을 위해 이번 시즌 K리그를 재밌게 보는 법, 말년 호빙료 개인적인 팁을 한 2개 정도만 드리자면은, 직관을 가보고 좋아하는 선수, 좋아하는 팀을 선정해보는 게 이제 가장 먼저가 될 수 있겠고, 가장 간단한 팁은 이번 기회에 축구를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앉아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축구를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이건 뭐 해외 축구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이제 보면서 못한다고 욕을 하더라도 내가 저거는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 상태에서 욕을 하는 거랑 모르고 욕을 하는 거랑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진짜 이 선수는 물건이다, 이 선수는 앞으로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뭐 예를 들어 내가 나가는 조기 축구에 대학 선출에 한 명 있는데, 와 얘도 진짜 엄청 잘하는데 프로 근처도 못 갔어. 야, 저기서 뛰는 선수들 K리그 3도 아니고 2도 아닌 K리그 1의 안의 상황은 얼마나 더 타이트할까.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데브라이너는, 반다이크는, 그러면서 메시는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몰입이 됩니다. 또 그냥 이제 조깅, 헬스만 하면은 이제 지루하다는 분들도 많잖아요. 축구는 또 재밌게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남자 하체 이거예요. 남편들 좀 조기축구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박쌍용의 어쩌면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얼마 남지 않는 플레이를 즐겨주세요. 양박쌍용에 이제 박지성 선수 빼고 지금 K리그에 박주영, 기성용, 이청용 다 뛰고 있죠. 거기에 구자철 선수까지, 이들의 플레이 수준, 이들의 플레이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K리그에서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이제 전성기가 지난 나이라 예전만큼은 안 되겠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번씩 보여주는 경이로운 플레이들, 여러분들을 충분히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도 뭐 신진호, 주세종, 홍정호, 김영권, 김보경, 윤빛가람, 주민규, 이런 선수들의 마지막 황혼기의 플레이들을 즐겨주세요. 시간이 얼마 지나면 보고 싶어도 못 볼 수가 있습니다.